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라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된 사랑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박순자 여사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평생 일군 슈퍼마켓도 3년 전 큰 마트가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이 30평 아파트와 남편이 남긴 예금, 그리고 재개발 예정인 고향 땅 한 평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며느리 김미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냥하지만 어딘가 의무적인 그 목소리에 순자 여사는 작은 한숨을 삼킵니다. 응, 먹었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그녀는 헐레벌떡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들은 벌써 일찍 나갔고 손주들은 대학 기숙사에 있어 주말에나 얼굴을 봅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잿빛입니다. 옆집 노인은 아침마다 부부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아래층 할머니는 손주를 매일 봐주느라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에 바쁘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보입니다. 나도 한때는 순자 여사는 벽에 걸린 옛날 사진을 바라봅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그때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사장님 부르며 찾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도 하나씩 나눠주던 넉넉한 시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 여사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그녀에게 유일한 사교 공간입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순자 씨 왔어? 제일 친한 친구 이정숙이 손을 흔듭니다. 정숙이는 순자보다 2살 위지만 남편과 사이좋게 살고 있고 딸이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응, 오늘은 뭐해? 화투 칠까? 아니면 요가?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뿐입니다. 정숙이는 친구의 기운 없는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말없이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온 강태수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새로운 얼굴, 그것도 남자 어르신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에서 살다가 이쪽이 조용해서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웃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태수는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자 여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순자 여사도 모르게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분은 박순자 씨고 여기 계신 분은 정숙이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순자 여사에게 특별히 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네, 반갑습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어 스스로 우스웠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태수는 경로당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화투를 잘 쳤고 노래방 기계로 트로트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옛날 가요를 부를 때 그의 목소리는 구성진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머, 진짜 잘 부르시네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다음 곡으로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비 내리는 호남선을 선곡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자 여사는 놀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여사도 일어서려는데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여사님, 혹시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아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요. 저쪽에 설렁탕집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점심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이웃으로서 인사 겸해서요. 순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가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과. 그러나 태수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숙이도 같이 갈까요? 순자 여사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셋이서 근처 설렁탕집으로 갔습니다. 식사 내내 태수는 두 여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숙이가 순자의 팔을 쿡쿡 찔렀습니다. 야, 저 남자 괜찮은데?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70도 인생이야. 황혼 연애해도 돼. 순자 여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봄날의 꽃씨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경로당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경로당에 왔고 어느새 모두와 친해졌습니다. 특히 순자 여사에게는 더욱 세심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했다가 다음 날 직접 사왔고 순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좋은 파스를 구해왔습니다. 여사님, 이거 제가 쓰던 건데 효과 좋아요. 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순자 여사는 사양했지만 태수는 웃으며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순자의 손을 스쳤을 때 순자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 산책 어떠세요? 저 혼자는 심심해서요.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러나 태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한강은 을씨년스러웠지만 태수 옆을 걸으니 마치 봄날 같았습니다. 태수는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3년 전에요. 암이었어요. 1년 투병하다가 떠났죠. 자식은 없습니다. 아내랑 둘이서만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가니까 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태수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알아요. 정숙 여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가 옷깃을 여미자 태수가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순자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구도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손주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 여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생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 미선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경로당 갔다가 산책 좀 했어. 그러세요. 밥 하실게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집안에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순자를 카페에 초대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새로 생긴 분위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 순자는 어색했지만 태수가 자연스럽게 리드했습니다. 여사님은 커피 좋아하세요? 글쎄요. 그냥 믹스커피만 마셔봐서. 그럼 부드러운 걸로 주문할게요. 태수가 주문한 카페라떼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신기한 듯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했습니다. 맛있죠? 인생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해요. 맞아요. 저도 요새 그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과거 무역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일했고 제법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평생 슈퍼만 했어요. 슈퍼 하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장사는 못해요. 여사님이 훨씬 대단하십니다. 태수의 칭찬에 순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차가 있는데 드라이브 어때요? 남한산성 단풍이 아직 예쁘다던데.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것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가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태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70평생 이런 고민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제일 깔끔한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태수의 차는 깨끗한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태수는 신사답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안전벨트까지 확인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알죠. 젊었을 때 많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올 줄 몰랐습니다. 남한산성에 도착해서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태수는 틈틈이 순자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많아요. 고마워요. 산책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여사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뭔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인생의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천천히 알아가도 될까요? 저는 여사님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 여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미선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경로당 친구들이랑. 혹시 남자 만나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로당에서 소문났어요. 어머니가 새로 온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고.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순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김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자, 70이 넘은 나이에 연애라니 상상만 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황혼 연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예금 2억, 그리고 고향의 재개발 예정 땅. 그 땅이 재개발되면 최소 3억은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총 5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선과 남편은 맞벌이로 30년을 일했지만 아이 둘 대학 보내고 난이 남은 게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내년에 전세 만기라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미선이 남편 박준석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남자 만나신대. 경로당에 새로 온 남자랑 데이트하신대. 준석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응. 친구 어머니가 직접 보셨대. 한강 공원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 준석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설마 진짜 연애는 아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요즘 어머니 표정 봐. 완전 소녀 같잖아.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순자 여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70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강태수라는 사람. 강남에서 왔다는데 혼자 산대. 혼자? 자식도 없어? 그런가 봐.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머리 좋은 그는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남자가 70 할머니에게 접근한다?
십중팔구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대학생 딸 박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남자 만나신대. 진짜? 대박. 할머니 황혼 연애 멋있는데? 지은은 낭만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준석과 미선은 달랐습니다. 멋있긴.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엄마, 너무 그런 거 아냐?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 있지. 내가 뭘 알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 많아.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속아서 재산을 날리면, 아니, 더 나아가 재혼이라도 하면, 그렇게 되면 상속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미선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그 강태수라는 남자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 미선아, 왜 여기 왔어? 순자 여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어머니 얼굴 보러요. 이분이 미선은 태수를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사기꾼일수록 겉모습은 멀쩡하니까요. 아, 네. 강태수라고 합니다. 순자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입니다. 태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차갑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집에 가실 시간 아니에요? 벌써?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가시죠. 미선은 강제로 순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가 항의했습니다. 왜 그래? 왜 날 끌고 나와? 어머니, 그 남자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저 나이에 혼자 사는 남자가 어머니한테 접근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뭔가 있어요. 순자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태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알고 지낸 지 겨우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나는 알아. 그 사람은 진심이야.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재산 생각해 보세요. 예금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런 거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순자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연하죠. 그게 나중에 준석이 것이고 우리 것이잖아요. 이상한 남자한테 뺏기면 어떡해요? 순자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미선아,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준석이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순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와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미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람 재산은? 직업은? 가족은?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태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태수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 아니면 진심일까? 다음 날 순자는 친구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정숙아, 나 고민이 있어. 뭔데?
순자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털어놨습니다. 정숙은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글쎄, 미선이 말도 일리는 있어. 너마저 그래. 순자야,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조심하는 것도 필요해. 강태수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들이 신용조사 회사 다니잖아.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태수를 조사한다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알았어. 부탁해봐. 일주일 후 정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조사 결과가 나왔어. 뭐래? 정숙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류에는 강태수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역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회사가 부도났고 빚을 많이 졌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였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도 전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그 사람 돈이 없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숙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무역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연금으로 여유롭게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럼 정말 내 돈을 노린 거야? 단정할 순 없지만 조심해야 해. 순자 여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태수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들, 자신을 챙기는 세심함.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걸까요? 며칠 후 태수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통 소식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문병 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태수를 피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진실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을 이용한 거라면 그 상처를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 피하시는 거죠? 태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순자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 씨,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제 재산 알고 있었죠?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로당에서 다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돈이 좀 있다는 거, 그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로당 분들이 여사님이 남편 유산이랑 땅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당신은 돈이 없잖아요. 회사 부도나고 빚도 졌었고 지금은 연금으로 겨우 사는. 순자가 소리치자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조사하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당신을 의심했거든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저를 믿지 못한 거네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무역업으로 돈 벌었다고, 여유 있다고. 거짓말 안 했습니다. 돈은 벌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돈 없으면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까?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랑?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저는 여사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사님 그 자체가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외롭게 앉아 계신 모습이, 슬픈 눈빛이,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어주시는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태수의 고백에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빈털터리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사님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좀 부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복잡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습니다. 태수 씨, 여사님, 저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시간을 주세요.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 만났어요? 응. 뭐라고 하던가요? 진심이라고 하던데.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저 사람 조사해 보니까 돈 한 푼 없어요. 분명히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예요. 순자는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너는 왜 그렇게 돈만 생각하니? 당연하죠. 어머니 재산은 나중에 우리 몫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어머니, 나도 행복할 권리 있어.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증명해 보세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포기한 걸까? 아니면 정말 사기꾼이라서 꼬리를 내린 걸까? 일주일 후 정숙이 급하게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왜? 강태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 뭐? 순자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수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여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과로해서.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수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증명하려고요. 제가 여사님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저도 일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모아서 여사님께 선물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진심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몸으로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바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요. 태수의 한마디에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전 남편에게서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태수가 퇴원한 후 순자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반대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가 누구를 초대하든 내 마음이야. 저녁 식사 자리는 냉랭했습니다. 준석과 미선은 태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딸 지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수를 관찰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수입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준석은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났지. 태수 씨가 새로 이사 와서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녀는 없으시고요? 네, 아내랑 둘이서만 살다가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미선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왜 혼자 사는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그만해. 순자가 말렸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요. 어머니랑 가까워지신다면서요?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여사님을 좋아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준석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재혼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여사님이 원하신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준석과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혼? 그렇게 되면 재산 상속이 복잡해집니다. 태수에게도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왜?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알아.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돈도 없고 집도 전세고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왜 접근했겠어요? 준석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어머니한테는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순자 여사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진심? 증명해 보세요. 준석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만약 제가 여사님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사님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상속도 증여도 받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증받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태수는 이미 준비해 온 것입니다. 재산을 노렸다면 이런 각서를 쓸 리 없습니다. 이건 준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이 좋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웃음도 되찾았고 삶의 의미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태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와, 진짜 사랑이네. 그러나 준석과 미선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각서야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나중에 어머니 마음을 바꿔놓으면
그만이잖아요. 준서가, 순자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수상해요. 뭐가 수상해?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내 행복보다 돈만 생각하잖아. 당연하죠.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어머니가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남자한테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상한 남자 아니야.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싸우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수 씨, 순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 생각해 보세요. 저와의 관계가 가족을 파괴할 가치가 있는지. 저는 여사님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과 미선은 안도했지만 지은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은아, 넌 몰라. 세상은 복잡해. 미선이 딸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자신을 위해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마음, 모두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태수를 찾아가기로. 어머니, 어디 가세요? 태수 씨 만나러. 안 돼요. 어머니. 미선이 막았지만 순자는 뿌리쳤습니다. 나 70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순자는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태수가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태수가 떠난 걸까? 영영? 순자는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봤어? 아니, 왜? 집을 비운 것 같아. 설마 이사 간 거 아니야?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강태수 씨가. 순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선들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순자가 다가가자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태수 씨, 정신 차려요. 제발. 태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사님,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미안합니다. 여사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빛날 줄 몰랐어요. 마지막이라니. 당신 안 죽어요. 내가 지켜줄 거예요. 순자는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석과 미선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태수 씨가 아파. 미선이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술비,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낼 거야. 어머니, 태수 씨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준석이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때문에 어머니 재산을. 재산. 너희는 돈만 아니?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해. 순자의 외침에 준석과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원무과로 가서 수술비를 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그를 돌봤습니다. 죽을 써서 먹였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렇게 지극정성인 부인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여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입 다물어요. 당신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태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많이 회복되었을 때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요. 그래요. 들을게요. 태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무역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하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벌이다가 사기를 당했고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빚만 10억이 넘었죠.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함께 빚을 갚았죠. 20년 걸려서 다 갚았어요. 그런데 빚을 갚자마자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죠. 저 때문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다시 행복해지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이 유언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작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로요. 그러다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사님을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아, 아내가 보내준 선물이구나 하고요. 태수 씨, 저는 여사님의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함께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웃고 떠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욕심 많이 부렸다가 모든 걸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순자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 진심 나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오니 준석과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행복보다 돈만 생각했어요.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태수 씨 돌보시는 거 봤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네, 지은이가 우리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돈만 생각해서
할머니를 괴롭혔다고. 지은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할머니, 태수 할아버지랑 행복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순자는 가족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순자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강태수의 조카입니다. 삼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조카? 태수 씨한테 조카가 있었어요? 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조카는 3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삼촌의 형 아들이에요. 태수 씨가 조카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희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삼촌이 사업 실패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 때문에 연을 끊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삼촌의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순자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췌장암 사기, 여명 6개월,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은 병을 숨기고 계세요. 여사님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그럼 이번 심근경색도 암이 전이되면서 생긴 합병증일 겁니다. 의사들도 오래 못 산다고 했어요.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죽어간다니. 그것도 곧.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삼촌이 여사님한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재산 때문이라고 하려는 거죠?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삼촌은 죽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죽는 게 무서웠던 거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삼촌은 평생 외로웠어요. 사업 실패하고 친구들 다 떠났고 가족들도 등 돌렸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말기 암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을 만난 거예요. 남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삼촌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럼 저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은 아니에요. 삼촌은 진심으로 여사님을 좋아하세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하지만 병을 숨긴 건 잘못이죠.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접근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사님, 삼촌한테 물어보세요. 진실을 말하라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카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수는 한결 나아져 보였습니다.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태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태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병 있죠? 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조카분이 찾아왔어요. 모든 걸 말하더라고요. 태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췌장암 말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여사님이 저를 동정할까 봐요.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혼자 죽기 무서워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인정해요. 암 진단받고 절망했어요. 혼자 죽는 게 무서웠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게 여사님이었어요. 그럼 역시, 하지만요.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여사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기적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사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있으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사님, 제게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순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병실에는 슬프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태수의 병에 대해 말했습니다. 준석과 미선은 놀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네요. 미선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우리가 오해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태수 씨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할 거야. 네, 어머니. 저희가 돕겠습니다. 가족들은 태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 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순자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과 미선도 태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태수 씨,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태수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순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순자가 열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반지였습니다. 태수 씨, 여사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 시간을 여사님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경로당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행복해라. 내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까지 기뻐. 고마워, 정수가. 결혼 후 3개월, 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집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밤낮으로 태수를 돌봤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신만 편하면 돼요. 어느 겨울날 아침, 태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제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아니에요. 저 이제 가야 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당신을 만나서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 씨. 태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었습니다. 태수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순자와 가족들,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태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순자는 태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는 순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순자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당신께 고백하지 못한 진실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 고 박영수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무역업을 시작할 때 영수 형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형은 제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셨고 덕분에 저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형께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형은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주셨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형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형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막노동도 하고 경비일도 하면서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당신께 드립니다. 형께 진 빚의 이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 통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태수와 남편이 친구였다니. 그리고 태수는 빚을 갚기 위해 20년을 모았다니. 순자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수의 통장을 확인하자 정말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알아봤습니다. 영수 형이 늘 자랑하던 부인이라는 것을요. 우리 순자는 참 억세고 강한 여자야. 슈퍼 운영하며 나를 도와줬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형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드리면 받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당신과 친해져서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돈을 남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일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당신의 웃음, 당신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했으니까요. 당신의 가족들이 저를 의심했을 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포기 각서를 쓴 이유는 진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순자, 부디 행복하십시오. 제가 남긴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 하십시오.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손주들에게도 좋은 것 사주십시오. 그리고 영수 형께 전해주십시오. 형님, 빚 갚았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잘 모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라고요. 평생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편 강태수 올림.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 했고, 진짜 사랑했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태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준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미선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순자는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산소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태수 씨 알아요? 당신 친구였대요. 당신이 도와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당신 빚을 갚아줬어요. 20년을 모았대요. 그리고 나를 사랑했대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태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덕분에 나 다시 행복했어요. 70에 다시 사랑도 해봤어요. 이제 후회 없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태수의 돈으로 경로당에 기부했습니다. 남편과 태수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손주들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태수 씨가 원한 거야. 너희가 행복한 거. 순자는 태수의 유품 중 하나인 스카프를 항상 목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태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순자는 정숙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수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갔습니다. 순자야, 태수 씨 생각나지? 응, 매일 생각나. 좋은 사람 만났어. 비록 짧았지만. 그래, 나 행복했어. 70에 다시 사랑했잖아. 두 친구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순자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준 사랑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요, 여보. 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만 태수와의 추억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로당도 꾸준히 나갔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강태수 씨의 유산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유산? 태수 씨가 남긴 돈은 이미 정리했는데요.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방문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젊었을 때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최근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태수 씨의 주식이 현재 시가로 약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 원장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여사님께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5억? 네, 정확히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어지러웠습니다. 태수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이 주식의 존재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유 원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난한 상태로 순자를 만났다면 순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산을 순자에게 드립니다. 순자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이니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태수의 재산을 알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더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수는 침묵했던 것입니다. 태수 씨,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태수 아버지는 부자였던 거예요? 응. 근데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를 보호하려고.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 아버지를 사기꾼이라고 의심했잖아요. 아니야. 너도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태수 아버지를 너무 몰라봤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마지막까지 배려했던 태수. 다음 날 순자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정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태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자 너를 생각한 거네. 응.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순자야, 넌 복받은 거야. 2명의 좋은 남자를 만났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영수도 태수도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수의 유산 15억 중 10억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태수의 이름으로 노인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석이 걱정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태수 씨가 원한 일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배웠잖아.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순자는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70에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 남편 강태수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순자는 바빠졌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고 독거노인들을 돕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수와 함께 못다한 일들을 혼자서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조카 민수였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민수 씨, 어떻게? 삼촌 소식 들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하셨다고요. 응. 그게 태수 씨가 원한 일이니까.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삼촌은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여사님을 만나서 나도 행복했어. 태수 씨 덕분에.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삼촌이 제게 맡기셨어요. 여사님께 드리라고. 순자가 열어보니 태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순자와 만난 날부터 죽기 전날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와 한강공원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서 내 스카프를 둘러주었다. 순자가 고맙다고 했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이 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병원에서 순자가 나를 돌봐준다. 죽을 써서 먹여주고 손을 잡아준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재산 포기 각서를 썼다. 순자의 아들이 나를 의심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순자만 있으면 된다. 오늘 순자와 결혼했다. 70의 신랑이 될 줄 몰랐다. 순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천사 같았다. 내가 죽어도 후회 없다. 내일이면 아마 못 일어날 것 같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순자와 함께한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순자야,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태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당신 일기 읽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태수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70일을 맞았습니다. 재단 일로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재단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순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제 남편한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순자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어느 날 재단 행사에 손주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일 돕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태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저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순자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태수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기뻐하실 거야. 그해 여름 재단은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황혼 부부들을 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은 노인 커플 10상을 위해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니. 한 할아버지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태수를 떠올렸습니다. 태수와의 결혼식도 이렇게 행복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태수와 처음 산책했던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태수가 선물한 그 스카프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석, 미선, 지은,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앉으세요. 준석이 순자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저희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태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태수 아버지를 막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어머니와 태수 아버지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저희도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은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영웅이에요. 70에 다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그날 밤 순자는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 우리 성공했어요. 우리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바꿨어요. 우리 가족도 재단을 통해 만난 사람들도. 사진 속 태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순자는 편지를 꺼내 썼습니다. 태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태수에게 당신을 만난 지 3년이 지났어요. 함께한 시간은 1년도 안 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었어요. 70이 넘어도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외로움 속에서 살던 저를 구해줬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노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당신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도 변했어요. 준석이와 미선이는 이제 진짜 서로를 사랑해요. 지은이는 재단 일을 돕겠다고 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당신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따뜻함. 모두 기억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요. 평생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의 아내, 박순자 올림. 순자는 편지를 태수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응, 행복해. 태수 씨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 슬프지. 하지만 고마워.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서. 정숙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멋져. 70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나만 한 게 아니야. 태수 씨가 가르쳐 준 거야. 경로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순자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순자 여사님, 오늘도 봉사 가시죠? 물론이죠.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저 노을 봐요. 우리 사랑처럼 아름답죠? 마음속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72의 박순자 여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수의 사랑이 함께였고 그 사랑을 나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수가 순자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순자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해는 저물었지만 순자의 인생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의미 있는 아침이.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당신의 여정에 오늘도 햇살 같은 이야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